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2과 산업과 경제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인입니다. 예, 선생님, 예전에 한국에 처음 오신 때가 언제였던가요? 저는 한국에 공부하러 처음에 왔을 때는 글쎄 2003년인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네.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1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2003년에 왔을 때는 그 도로가 굉장히 넓고 자동차도 많았는데요. 요즘에 와서 그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광장이라든지 그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죠. 청계천도 굉장히 아름다워졌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산업과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216쪽입니다. 산업 관련 어휘인데요. 여기 보면 산업 구조를 나타내는 게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 1차 산업은 무엇입니까? 네, 자연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농업, 농사를 짓고 축산업, 동물, 수산, 바다죠. 그다음에 임업, 산입니다. 자, 2차 산업은 이렇게 1차 산업에서 얻어진 것을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공업이라든지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거죠. 건설,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서비스, 금융, 지식, 정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자, 이런 서비스나 금융, 지식, 정보, 유통, 무역과 같은 것을 하는, 이런 산업을 3차 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관련 어휘들인데요. 자, 여기 보면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는 경제의 이렇게 사이즈, 크기나 규모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경제 지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 총생산, 즉 GNP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이 나라에서 번 돈하고 외국에 나가서 벌어온 돈,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국민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GDP입니다. 여러분 영어 보시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GDP는 이렇게 국민 총생산, GNP에서 아까 해외에서 벌어온 돈 요걸 뺀 겁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을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3만 달러에 가깝다. 이런 예문이 가능하죠. 자, 이어서 경제 성장. 여러분, 성장은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것의 비율입니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5%에 그쳤다. 5%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쳤다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쓰인 거네요. 그래서 더 성장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군요. 무역수지. 자,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가 23억 달러를 기록했다 했는데요. 무역수지는 여러분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수입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뺀 것을 우리가 무역수지라고 해요. 그래서 흑자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여기서 돈을 더 벌었어요. 즉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우리가 흑자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수입을 더 많이 했어요. 수출은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역수지 적자라고 합니다. 적자는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자, 한자로 흑은 검다란 뜻입니다. 검은색. 적은 빨강색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집에 가계부 같은 걸 쓰는데 빨간 볼펜으로 해서 어이구 이번 달에 돈을 많이 썼구나. 그래서 빨간색. 그래서 적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수요와 공급이 나오는데요. 공급이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거죠. 제공하는 거죠. 수요는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을 공급자, 물건을 사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합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 자, 수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공급,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어때요? 물건값이 올라가기 마련이죠.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공급 수요라는 말이 있는데, 자, 공급이 많아지다 적어지다, 자, 이런 걸 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수요가 높다, 아니면 낮다, 공급이 높다 낮다, 아니면 많다 적다, 이런 형용사들과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휘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 만들어 보시죠. Các bạn đã hiểu những từ vựng thầy vừa giải thích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vựng đã học,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với chữ 국민 총생산. 국민, cái phần này từ vựng chúng ta phát âm thì chúng ta để ý một chút xíu. 국민 chứ không phải quốc民nha. 국민 총생산. Người ta gọi số tiền tổng hợp hết tất cả những tài sản mà nhân dân của một nước làm ra trong một thời gian, thường là một năm, là tổng sản phẩm quốc dân. 사람들이 한 나라의 국민이, thường khi chúng ta đặt câu thì chúng ta cũng sẽ là đầu tiên là chủ ngữ là con người. 사람들이 là mọi người gọi là cái gì đó, mọi người gọi là 국민 총생산이라고 한다, mọi người gọi là cái tổng thu nhập quốc dân, tổng sản phẩm quốc dân. Như vậy thì bây giờ chúng ta sẽ chủ ngữ là đây, xong rồi động từ là đây, và gọi cái nào, gọi cái 금액, mà gọi cái số tiền, mà số tiền gì? 모두 합한 금액 là tổng hợp hết tất cả mọi thứ gì? 한 나라 국민이 보통 1년 동안 생산한 것을, tổng hợp hết tất cả cái mà người ta sản xuất, một dân của một nước làm ra trong một năm. Thì khi mà các bạn đặt câu thì các bạn cũng lưu ý những cái điểm như thế này ha. Và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chữ 수요, 공급, 시장 원리. Người ta gọi việc giá cả được quyết định dựa vào cung và cầu là nguyên lý thị trường.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시장 원리라고 합니다. Thường 라고 합니다, các bạn có thể thêm chữ người ta cũng được, hoặc là bỏ chữ người ta cũng được, là đang ngầm hiểu là có chữ người ta trong đó rồi. Tiếp theo là 빈부격차 해소, là giảm những cái sự khoảng cách giàu nghèo. Để giảm khoảng cách giàu nghèo, chính phủ phải đề ra chính sách phúc lợi xã hội tốt.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좋은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một số các từ vựng mà chúng ta vừa học trong bài. Các bạn về nhà nhớ là dùng một số các từ vựng khác và các bạn đặt câu các bạn nhé. 자, 217쪽입니다. 문법 무엇 함에 따라. 자, 예문 먼저 볼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좀 쉬운 말로 지나면서.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를 조금 고급 문법을 사용해서 얘기하면 지남에 따라.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할 때 지남에 따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보통 어떤 발표를 하거나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뜻은 뭐뭐 하면서, 즉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면서, 이것과 바꾸었어도 뜻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자, 이 음에 따라는 이 앞에 나오는 동사, 동사만 쓸 수 있는데요. 이 동사가 꼭 변화. 변화와 관련된
그런 동사만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일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도 역시 동사의 게되다를 쓰면 변화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문법은 변화에 관련된 동사와 어울린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지 한번 예문 하나 더 볼까요? 요즘 웰빙 산업이 인기가 많지요? 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보세요. 발전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 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지기 시작하다. 시작한 거니까 계속 이것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동사와 같이 쓸 때 음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명사일 때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내 책자의 내용에 따라 버스보다는 기차로 여행길에 올랐다. 이상합니다. 내용, 명사 쓸 때 내용이라는 것은 이게 뭐 변화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내용 으면서 이것도 아니고요. 자, 명사에 따라는 우리가 방금 배운 동사 음에 따라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는 안내 책자의 내용에 따라는 여기서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내용대로 버스보다 기차로 여행길에 올랐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직장 분위기는 직장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직장이 무슨 변화하는 건 아니죠. 직장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직장대로 다르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무엇입니까? 직장마다 다르다. 이렇게 되네요. 자, 즉 직장마다 어느 직장에 가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보통 다르다, 뭐 직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다르다라는 뜻의 여러 가지 형용사 동사들이 이렇게 뒤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뭐대로, 두 번째로는 뭐뭐뭐마다의 뜻으로 에 따라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아까 우리가 배운 동사 음에 따라고는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주의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Vâng, bây giờ chúng ta sẽ ứng dụng những cấu trúc mà thầy vừa giải thích để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Etara này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tùy theo hoặc là theo cái gì đó, hoặc là có thể là mình dịch là do. Do những hoạt động kinh tế được tập trung vào đô thị nên giờ đây khó tìm thấy người trẻ tuổi ở nông thôn. 경제 활동이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이제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집중됨에 따라 là do cái việc mà tập trung vào đô thị. Chúng ta có thể dùng một danh từ để mà để đặt trước chữ etara. Tại vì hồi nãy 집중 되다 là một động từ, xong chúng ta đổi thành một danh từ là 집중 thế rồi thêm miêm vào, đúng không ạ? Bây giờ thì chúng ta sẽ dùng với một danh từ etara. Ở Việt Nam cũng có nhiều sự khác biệt trong tập quán sinh hoạt, ngôn ngữ, cách suy nghĩ tùy theo địa phương.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sẽ là tùy theo ha. 베트남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생활 습관, 언어, 사고 방식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법입니다. 예문 먼저 볼게요.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지금 50년 전에는 이랑 뜻이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전만 해도 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드냐 하면 제일 가까운 예, 최소한의 예를 듭니다. 시기적으로는 가장 최근의 예. 그죠? 그래서 그게 최소한의 예를 들 때 우리가 만 해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50년 전만 해도 어려웠다. 즉 뭐 60년 전, 70년 전은 뭐 말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주문받은 제품을 모두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제만 해도 가까운 예죠. 이 제품을 3,000개나 생산했잖아요. 뭐 전에는 더 많이 생산했고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를 드는 것, 예, 만해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잘 이해하는지 한번 문장을 저와 같이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예, 생각이 납니까?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조금 느낌이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루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Vâng, và ngữ pháp cuối cùng là danh từ Remanhedo. Hàn Quốc giờ đã trở thành nước giàu rồi, nhưng chỉ những năm 1960 thôi thì cũng là một nước nghèo. 한국이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1960년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Trên đây thì chúng ta vừa học xong hai ngữ pháp chính của bài này. Về nhà các bạn nhớ là dùng hai cái ngữ pháp này để chúng ta đặt câu và chuyển sang tiếng Việt các bạn nhé. 자, 219쪽입니다. 이번에는 도표가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자, 이따 그림으로 보여줄 건데요. 자, 도표를 보고 그 변화,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을 친구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2010년 한국의 수출액이 36만 3,534백만 달러인데 원래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한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출이 크게 늘었어요. 1966년만 해도 수출액이 256만 4천 달러였어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자, 숫자가 조금 커서 여러분 깜짝 놀랐죠? 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렇게 큰 숫자는 읽을 때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자, 먼저 도표의 제목을 보면 한국 경제 성장과 수출의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수출액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최근에 2010년에는 수출액이 얼마입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예, 3,635억 3,400만 달러 이렇게 되고요. 1966년의 수출액은 약 256만 4천 달러.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요. 66년부터 2010년이니까 약 30년 정도 되었는데,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구성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2010년 한국의 수출액이 약 3,635억 3,400만 달러인데 원래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가요? 원래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옛날부터. 이게 바로 원래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자, 한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 이건 변화를 나타낼 때 우리가 무엇에 따라 라고 한다고 우리가 문법에서 배웠습니다. 수출이 크게 늘었어요. 1966년만 해도 수출이 약 256만 4천 달러였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대화가 짧지만 어때요? 숫자가 크니까 좀 듣기 어려웠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한국의 수출액이 36만 3,534백만 달러인데 원래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한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출이 크게 늘었어요. 1966년만 해도 수출액이 256만 4천 달러였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도표를 봅니다. 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교과서를 보세요. 자, 도표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출산 분위기. 저출산,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의 확대. 예, 요즘 젊은 사람들 애 많이 안 낳죠. 자,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 아이는 많이 낳지 않는데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구 비율이 증가한대요. 이건 뭐냐면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죠. 상대적으로 아이는 많이 낳지 않으니까 그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는데요. 2010년하고 2000년, 10년 동안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2000년에는 7%였는데 2010년에 10.19%로 노인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제가 A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B로 대답해 보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2010년 노인 인구 비율이 10.19%인데 원래 한국은 노인이 많은 나라인가요? 네. 자, 여러분들이 잘 대답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출산 분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그렇죠? 확대되다. 그렇죠? 점점 많아지는 거니까 이것도 변화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크게 늘었어요. 2000년만 해도 노인 인구 비율이 7%였어요.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잘 대답했겠지요? 자, 말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Tiếp theo sau đây là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đọc số 2 trang 226. Bài đọc này thì chúng ta sẽ đọc về một cái bài liên quan đến sự phát triển kinh tế của Hàn Quốc. Thật là một chủ đề thật là thú vị phải không các bạn? 1960년대 초, đầu những cái năm 1960. Thường á, ví dụ như 1960년 thì là năm 1960, nhưng mà nhân T thì là đầu năm 1000, T có nghĩa là những năm 60, ví dụ năm 1960, 61, 62, 63, 64. Vào đầu những năm 1960,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정책을 시작으로 하여, vào đầu những năm 1960 thì cái được bắt đầu cái chính sách phát triển kinh tế của tổng thống Park Chung-hee. 본격화된 한국의 경제 발전 정책은, và bắt chính thức, 본격화 là chính thức bắt đầu, 한국의 경제 발전 정책은 chính sách phát triển kinh tế chính thức của Hàn Quốc chính thức được bắt đầu. 시대에 따라서 tùy vào cái thời đại, tùy vào cái giai đoạn á, 중점 추진 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점 추진 정책, những cái chính sách mà tập trung, chính sách xúc tiến mà tập trung á, như là cái khoảng thời gian nào thì tập trung phát triển cái gì á. 오늘에 이르고 있다, và đạt cho đến, và cho đến ngày hôm nay. 초기에 là vào những năm đầu, vào cái thời kỳ đầu á. 경공업 중심으로 시작하였던 한국의 경제 개발 정책은, cái chính sách phát triển kinh tế của Hàn Quốc được bắt đầu tập trung vào cái ngành công nghiệp nhẹ. 70년대를, vào những năm 70, 기점으로, và lấy cái mốc những năm 70.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전환되다 nghĩa là được đổi, nhưng mà đổi từ cái gì? Đổi từ cái lĩnh vực A sang lĩnh vực B, thì lúc đó chúng ta sẽ dùng là 에서 뭐뭐로 전화되었다. Cái chính sách của Hàn Quốc được thay đổi từ cái chính sách mà tập trung công nghiệp nặng, công nghiệp nhẹ sang 중화학 공업, có nghĩa là công nghiệp nặng và hóa dầu. 이후, sau đó thì 80년대에는, vào những năm 80 thì 기계, 전자와 같은 조립, 가공 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중, cái tỷ trọng á, cái tỷ trọng của cái ngành công nghiệp gia công và lắp ráp á, như là điện tử hoặc là máy móc, 크게 증가하였으며, nó đã tăng rất là nhanh, tăng mạnh á. 90년대 중반부터, vào 중반 là vào giữa những năm 90, từ vào giữa những năm 90. Bây giờ người ta sẽ có chữ kiosk ở đây ha. Một 발달로, cái sự phát triển của cái gì đó mà IT 관련 사업이 발전해왔다. Phát triển của cái gì mà cái ngành công nghiệp về công nghệ thông tin phát triển các bạn. Bây giờ chúng ta sẽ điền vô là A. 유통업, B là 교통수단, C là 정보통신기술. 유통업 là gì các bạn? 유통업 là cái ngành mà thương mại á, buôn bán á. 교통수단 là những cái phương tiện giao thông, và C là 정보통신기술, những cái công nghệ về công nghệ thông tin. Thì như vậy thì chắc chắn là chúng ta phải điền câu C rồi đúng không ạ?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với sự phát triển của công nghệ về kỹ th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IT 관련된 사업이 발전해 왔다. Vào những năm giữa những năm 90 thì là do cái công nghệ về thông tin nó phát triển nên là cái ngành về IT nó phát triển lên. 세계적으로 경제력을 인정해 받은 한국. Hàn Quốc, một quốc gia được cả thế giới công nhận về cái sức cạnh tranh về kinh tế, cái sức cạnh tranh kinh tế. 2000년 이후에도 và sau những cái năm 2000 th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sau những năm 2000 thì để mà đạt được cái tăng trưởng liên tục,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bây giờ thì người ta lại tập trung vào cái 신성장 산업, nghĩa là ngành công nghiệp tăng trưởng mới. 산업 구조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Là bây giờ cái sự mà cải thiện sửa đổi những cái cơ cấu về ngành công nghiệp mà lấy cái ngành công nghiệp phát triển mới đang được xúc tiến. 신성장 산업은 cái ngành công nghiệp tăng trưởng mới là gì?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cái ngành công nghiệp tăng trưởng mới này,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nó làm tăng cái động lực tăng trưởng trong cái ngành công nghiệp ở trong nước. 국내 là trong nước. 개발도상국의 주격을 뿌리치기 위하여, và thứ nhất là nó làm cho tăng trưởng cái ngành công nghiệp ở trong nước, và thứ hai nữa là nó 뿌리치다 là loại bỏ đi sự mà rượt đuổi theo của các nước đi sau, các nước đang phát triển sau, nghĩa là nó đi nhanh để mà cho các nước phát triển sau không đuổi kịp. Thì 반드시, mà để đạt được điều đó thì 반드시 nhất định là 발굴돼줘야 할 산업으로, là một cái ngành công nghiệp mà nó cần phải được phát huy ra. 발굴하다 là phải được tìm hiểu ra, được 발굴 có nghĩa là một cái gì đó nó nằm ở đâu đó và mình tìm hiểu, mình lấy nó ra. 발굴되어져야 할 산업으로 일의 발굴은 những cái sự mà phát hiện ra như thế này á. 기존의 전통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 산업 구조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Và cái sự mà phát hiện này á, sự mà tìm kiếm ra này á, thì nó đã làm cho nó đã tạo nên một cái sự 혁신 là cải cách, cải cách trong cái cơ cấu công nghiệp trong nước, và nó là lấy trong nước mà nó lấy cái nền tảng là nền công nghiệp truyền thống trước đây, có nghĩa là dựa vào cái ngành công nghiệp truyền thống trước đây và nó tạo nên một cái sự cải cách mới. 최근 한국 정부는 những năm gần đây thì chính phủ Hàn Quốc 신성장 산업으로 전통 산업 5개 분야, họ 5개 분야, 첨단 유망 산업 9개 분야 등 모두 14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họ chọn ra 14 cái lĩnh vực, trong đó thì có 9 lĩnh vực là về cái công nghệ có triển vọng, ngành công nghệ mà có triển vọng, 9 ngành công nghiệp có triển vọng, và 5 cái ngành công nghiệp truyền thống. Họ chọn ra 14 cái lĩnh vực như vậy. 각 분야마다, và mỗi một lĩnh vực 세부 유망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Và mỗi lĩnh vực như vậy thì họ sẽ chi tiết hóa những cái công nghệ mà triển vọng trong tương lai. Tức nghĩa là 선정된 산업 분야에서도 những cái lĩnh vực mà công nghiệp mà đã được chọn rồi á, thì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술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다. Có nghĩa là họ sẽ đề xuất ra, đưa ra riêng những cái công nghệ mà để cho sự phát triển thành cái ngành công nghiệp tăng trưởng mới. 전통 산업과 첨단 유망 산업 중, trong số những cái ngành công nghiệp truyền thống và cái ngành công nghiệp mà công nghệ cao có triển vọng á, 한
한 분야씩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아. Nếu mà lấy ví dụ cho từng lĩnh vực thì nó như thế này. Thực ra thì bài này còn rất là dài. Tuy nhiên là người ta chỉ trong khuôn khổ của cái giờ học này á, thì người ta chỉ nói về cái quá trình phát triển của kinh tế Hàn Quốc là những năm 60, những năm 70, những năm 80, những năm 90, năm 2000 như thế nào thôi. Nên là tiếp theo sau đây là không còn nội dung nữa. Thì trên đây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cái quá trình phát triển cũng như là những cái chiến lược, một số cái chiến lược về phát triển kinh tế Hàn Quốc. Thì chúng ta có thể tóm tắt nó lại như thế này. Đầu tiên là những năm 60 là công nghiệp nhẹ, tập trung phát triển công nghiệp nhẹ. Và những năm 70 thì là phát triển về công nghiệp nặng và hóa dầu. Năm 80 thì là ngành công nghiệp gia công và lắp ráp. Những năm 90 là công nghiệp về IT, công nghệ thông tin. Và sau những năm 2000 thì là ngành công nghiệp về tăng trưởng mới. Ở trên đây chúng ta vừa tìm hiểu về quá trình phát triển của kinh tế Hàn Quốc. 자, 229쪽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조금 무거운 주제이네요. 경제 발전과 주요 산업. 주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통 보고서 쓸 때 이런 주제로 글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뭐 자료 조사도 많이 해봐야 되겠고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겠고 어려운 어휘, 어려운 문법을 잘 이해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글을 쓰냐면요. 자연 자원과 그다음에 현대 이전의 산업 발달 상황. 그러니까 옛날이에요. 옛날에 어떤 산업이 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자연자원. 뭐 지금 베트남에 어떤 자연자원이 있습니까? 뭐 석탄이 많습니까? 석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정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뭐 회사들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은 주요 산업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글을 쭉 전개 나가면 됩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먼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땅이 작고, 네, 베트남보다 훨씬 작죠. 자, 그 다음에 자연자원이 적은 나라이다. 전통적인 유교 국가로서 현대 이전에는 상업이나 공업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유교 국가로서. 자, 한국은 유교 국가이니까 옛날에는 뭐 상업이나 공업을 되게 천하게 생각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자, 그래서 뭐 글을 읽고 공부하고 뭐 학문을 하고 이런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말로 뭐 쓸 수 있습니까? 예, 더욱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전쟁이죠.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된 한국전쟁입니다. 산업시설이 거의 다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자원도 별로 없고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자원도 없고 뭐 옛날에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국은 1945년에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나 또 45년까지는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해방되었으나 네, 지만, 예, 그래서 해방되었지만 대신 이렇게 보고서 형태의 글을 쓸 때는 은하를 쓰는 것이, 문어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뭐뭐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 대신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은 내용 좀 길어서 생략했고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또 나오네요. 그렇죠? 않았지만 한국은 빠른 발전을 이루면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뭐 빠르게 성장해왔다, 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요즘의 주요 산업은 무엇인가요? 앞에 기니까 좀 생략을 했고요. 지금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는 IT, 예, 정보 산업이죠. 자동차, 철강, 제철입니다. 그다음에 석유, 화학, 뭐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은 배 만드는 거죠. 섬유 산업, 옷 만드는 거고요.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는 빨리죠.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이렇게 문어로 쓸 때는 빨리라고 쓰지 않습니다. 빠르게가 더 좋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래를 대비하여서 준비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노력도 하고 있다. 노력하다 대신 뭐 노력을 기울이다. 기울이다.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노력하고 같이 어울리는 단어가 기울이다니까 뭐 이 정도 쓰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주요 산업까지 시간 순서대로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료를 먼저 조사하시고요. 그걸 한국어로 잘 바꾸어서 한 편의 글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의 통가을의 풍습. 한국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차례의 특별한 날이 있을까요? 먼저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열고 1살이 되면 돌잔치를 크게 엽니다. 옛날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에 태어나서 1년을 무사히 넘긴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던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부르는 큰 행사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맺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두 집안이 서로 맺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자녀들이 친척과 친지들을 초대하여 장수를 축하하고 기원하는 환갑 잔치를 엽니다. 장례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의례입니다. 대개 3에서 5일장으로 상을 당한 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여러 날 동안 문상객을 받는데 고인의 친척이나 친지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친지들까지 함께하는 아주 큰 의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사라고 하여 조상이 돌아가신 날의 전날 밤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조상에게 효를 다하고 아울러 후손의 행복을 비는 거죠. 또한 조상의 묘에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묘라고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등 1년에 몇 번 가족들이 성묘를 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통가을의 풍습이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업과 경제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베트남에서도 경제 발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경제 발전, 어디 가도 경제 발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매년 그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베트남 급속도로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네요. 그런데 경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 중심 경제 발전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이라서 아주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베트남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것에 힘을 보탤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